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시장의 평가입니다. 지난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정부, 건설사, 언론, 부동산 전문가, 실수요자들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을 억제했으니 집값이 잡힐 것이다.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양쪽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각 그룹의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추가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 지역을 억제해 나갈 것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오락실 두더지 잡는 게임도 아니고 가격 상승이 일어나려고 고개 들면 그놈만 내리치겠다는 건데요. 전면 시행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서운 추가 대책을 숨기고 있는 건지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건설사, 부동산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핀셋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2007년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했음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당시에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로또 분양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얻어지는 20에서 30% 정도의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갭 투자던 mom테크던 투기한 사람이 챙겨야 할 시세 차익을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던 일반 서민들이 청약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좌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려는 건설사, 그들의 광고비로 연명하고 있는 언론사, 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먹고 사는 우파 부동산 전문가들, 그들의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4년에서 5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공급 부족이 당장 내년부터 일어날 큰 문제인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금방이라도 닥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국민, 실수요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규제가 약하다고 평가하면서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 대책 말이죠. 물론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소송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규제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첫 번째, 정부의 의지가 약하고 정책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핀셋 규제, 이게 문제거든요. 둘째로 사상 최저금리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분들이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투자와 해외 투자자들, 특히 중국 사람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202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 요인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지속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지 못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테니까요. 두 번째로 국내외 경제 불안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와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단군 이래 최장기간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 피로감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거래량은 절벽인 이상한 상황입니다. 원래 사려는 사람이 많고 매물이 적어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작전주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로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나홀로 가구의 증가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서울에 집을 장만하려면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20억이 넘는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조정 대상 지역 부산 3개구 전부와 고양시 남양주를 부분 해제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국토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해제 후 언론에서 서울 사람들이 쇼핑하듯 아파트를 쓸어가고 있다. 묻지마 투기. 일산, 부산 규제 풀었더니 집값 뛰고 매물 품기라며 앞다퉈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정된 지역도 언론에서 흔들면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큰 호재가 생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난 2년간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지역으로서 고점 대비 1, 20%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제 이후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등이 너무나 큰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급매물은 없어지고 호가는 상승하고 투기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실망스러운데요.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혹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바닥, 절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한제 해당 지역은 소강 상태로 관망 또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은 강보합이 예상됩니다. 집값을 잡는 데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것은 매수자, 즉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투자 심리가 꺾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처럼 헛발질하지 마시고 정부가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가 대책으로 밀어붙여서 이번에는 투기꾼들의 심리를 꼭 한번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저금리 상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계의 경제 불안까지 얹어지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매수는 피하시고 다주택자는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오실 때입니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10년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